자, 6인 전문가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먼저 3명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내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선 중심으로 박스권 장세를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계시고요. 와운의 박영식 전문가입니다. 추가 상승을 위해 진통 과정을 겪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횡보 속의 순환매 업종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밝히셨고요. 와운의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1995포인트에서 2030선 사이에 박스권을 예상하고 계시고요. IT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지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3명 전문가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고 계십니다.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인지 의견 들어볼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이 주말에 상승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시장도 지수가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이제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양 시장 거래 대금의 합이 사실은 뭐 계속해서 이제 5조 원 남짓 수준에 머무르면서 지수가 뭐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여전히 거래량이 상당히 약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업종이나 종목이 일단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상당히 그 좁은 가격폭 내에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재반등의 어떤 짧은 흐름들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시장 에너지도 좀 계속 소진되고 있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모멘텀이 뭐 없다 보니까 이제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을 일단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좀 근접했었던 2030포인트 정도를 일단 상단으로 놓고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일단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업종이나 종목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민감 업종 중에서 대표주로 좀 한정해서 제한적인 참여가 이제 일단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뭐 어떤 그 업종 대표주가 상승 트렌드를 보인다기보다는 흐름 속에서 보시면은 대형주군들도 순환 흐름을 보이다가 추세를 이탈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뭐 좀 매도를 한 후에 이제 흐름을 관망하는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주 후반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바이오나 게임 그리고 이제 홈쇼핑 일종의 이제 음식료 종목군이 일부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황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철저하게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반드시 실적 확인하시고요. 수급도 좀 보탬이 된다면 좀 좋겠죠. 이런 부분들 수급과 실적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수가 워낙에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전략을 짜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른 3명 전문가들의 의견 지금 확인해보죠. 유진투자증권 도곡역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수급은 그래도 호전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2050선을 돌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윈도우 헬스잉이 기대된다라고 밝히셨고요. 공고 투자 비중이 10% 늘어났습니다. 68% 역시 긍정적인 의견이고요.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연속성이 확인된다면 전략을 그때 세우자라고 밝히셨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 오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3명 전문가보다 뒷부분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데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모멘텀, 그러니까 뭐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요인들,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지. 지수 상승을 견인할 때, 지수가 잘 갈 때 그것을 더 부추기는 모멘텀이 있겠고, 지수 하락할 때 막아주는 모멘텀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그 모멘텀은 후자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에 이란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가 안정될 것이고 또 이란 쪽이나 이제 중동 쪽의 인프라 개발 참여가 늘어날 것이고 북한 관련한 그 6자회담 등의 협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듭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말부터 미국 최대 소비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모멘텀을 만나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그런 모멘텀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연내 그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돼서는 뭐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연내 실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보면 그 뭐 잘 가서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이제 몰리는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고요.
환율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 외국인들 매수가 양시장 쪽에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프로그램 매수가 1,5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은 뭐 이란의 그 핵협상 타결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뉴스긴 하지만 이제 단기에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건설과 자동차, 철강업종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속성이 좀 단절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면 물량을 좀 축소를 하고 또 밀리면 물량을 좀 편입하는 그런 전략을 끌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시장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테마가 다소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란 협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축산, 사료, 홈쇼핑 쪽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오늘 나온 테마들과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 함께 했습니다.